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끔찍한 월세 시장이 대한민국에 펼쳐진다. 네, 이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게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다이나믹합니다, 진짜. 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4년 동안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마치 놀이동산에서, 네, 우리가 뭐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네,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참 희한하게 돌아간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지금 시장 실패 요인으로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될 당위성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이 실패라고 있고 그 실패는 시장의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지만 네,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화가 된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정부에 개입해야 될 당위성이 생기고 외부 효과라는 것은 긍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정의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정의 외부 효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를 단순히 공공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런 재화가 아닌 단순히 공공재로만 보고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 네. 정부의 비대칭성은 무엇입니까? 네. 이피션트 마켓 시열이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의 기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따지니까 이것을 부동산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집을 사는 사람, 그 집을 사는 사람과 아파트를 사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정보를 비대칭성으로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란 생각들, 그것이고 투기꾼이라는 생각들의 인식으로 따라서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들이다 라는 이 선악의 기준으로 따라서 시장 실패 요인들을 찾다 보니 정부에서 끊임없는 개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논리에 따른 순기능은 없어진다. 그래서 이 논리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불안정 경쟁시장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 모든 부동산 아파트를 공공재로만 보고 정부에서 개입해야 될 당위성만 찾고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서 이피션트 마켓 시열이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은 모두 다 없애버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니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기준으로 따르니까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임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이러한 요인들이 생각할 고려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임대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임대로 가는 전 단계가 월세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네, 월세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월세의 전 단계는 무엇입니까? 전세죠. 그러니까 전세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이거부터. 그러니 이제부터는 전세 대출도 막는다는 겁니다. 전세 이전에는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래서 이거는 매입이죠. 매수는 이미 없애버렸고 15억 이상은 아예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지금도 대출도 없애죠. 그 다음 타겟이 전세를 없애는 단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세를 없애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월세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 국민의 45%가. 그 다음에 월세를 사는데 이제 또 당근책을 하나 주겠죠. 임대 살아라.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기인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시장 실패 요인들만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경제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진보론자라는 겁니다. 진보주의자. 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막시즘에서 말하는 진보예요.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보론자들이 가장 숭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오죠. 증오. 증오의 종교예요. 증오의 종교. 모든 것을 증오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가치설에서 보면 자본가들 다 증오하고 자본가들이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기업가들을 다 증오하죠.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심어줍니까? 갈등.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분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파괴입니다. 파괴. 진보론자들이 항상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네, 전체주의, 파괴. 다 파괴를 해서 리셋을 하자는 겁니다. 저 사회를 다 리셋을 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너희들 다 이제는 다 빼들고 너희들이 이제 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 리셋입니다. 리셋. 예, 처음부터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보의 논리라는 겁니다. 프로그레시브라는 진보의 논리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매물 부족한데 이달 아파트 입주 물량 또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네, 반토막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전세 살다가 이제 안 되니까 월세 가고 월세 안 되니까 임대 아파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 입주 물량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 80% 감소했다고 합니다. 80%. 이 추세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가장 극한이 2023년부터입니다. 가장 극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2024년 계속 악화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다이나믹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친 전세값의 현타, 온 2030 세대 전세대출 4년새 94조 급증했다고 합니다. 4년새 94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효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 시장이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비중은 역사상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은 역사상 최하예요. 거래량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래서 서울 강남에 보시면은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올리니까 강남 아파트 앞으로 17% 하락하는데 10% 하락한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강남에 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대출 막아놨잖아요, 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만들어놨고 허가를 받으랍니다. 아파트 사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경매시장, 공매시장으로 가죠. 거기는 규제가 없으니까 70에서 80%까지 대출 나오니까 경매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경매시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전망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하고 하락하는 거, 부동산이 하락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정부에서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은 예금의 시대,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전세 대출 잔액을 보시면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7년도부터 5년 동안, 4년 차, 5년 차죠. 4년 동안 보시면은 계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때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가 자고 나면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매일매일 열리니까 너무나 다이나믹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다이나믹한 이 롤러코스터 타는 이 느낌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8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역대 최고치 갔죠. 네, 이것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계속 크다. 그리고 서울에 뿐만이 아니고 8월 월세 지수 역대 최고치가 갔는데 임대차법 전세 불똥 월세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전세가 월세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이 다음 단계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임대입니다. 임대 여러분들. 네, 월세는 감당 못할 겁니다. 앞으로는 월세 시장. 그래서 뉴욕이라든가 일본에 보시면은 월세 시장이 홍콩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주차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 정도가 대충 보면 3.3 제곱미터 내외입니다. 광폭 주차장도 있을 거고 한 평이 한 평. 한 평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일본 도쿄 같은데 홍콩 이 보시면 한 평에 300만 원이에요. 월세가. 그래서 여기는 대충 보면 월세를 안 받고 주세를 받습니다. 주세나 이주세 이래 받아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가는데 대충 이런 나라들이 거칠 시간들이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끝나겠다는 겁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 결국에는 한 평이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 못 버티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서민들이, 무주택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임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 45%의 임대화가 지금 저는 계략적으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 생각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맡기면 1억 5천만 원 어디서 더 마련하나요? 막아놨잖아요. 지금 전세대출 막고 있잖아요. 네, 전세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고 여기서 만약에 임차인들, 다주택자들 세금 더 때리면 어떻게 되죠? 네, 결국에는 월세로 전환시킵니다. 예. 월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입자를 통해서 자신의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네, 임차인들이 망가일 칠 거다. 세금을 더 뜯어야 되죠. 세입자들한테. 그게 바로 시장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 한다고 하죠. 네, 전세 사지 말란 거예요. 전세 살지 말란 거예요. 전세 살지 마라. 월세 살아라. 그 다음 임대 살아라. 네, 최종 목표예요. 테크트리. 이게 최종 테크트리입니다. 여러분들 맞박에 적으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프로세스다. 그래서 무주택 세입자 추가 전세 자금 마련 벌써부터 걱정. 임대차법 지금 작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왜 임대차법 만들어 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기 다 두드린 거예요. 전세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세. 월급에서 전세 다 월급 주라. 전세로 월세 비용 다 내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임대로 다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거주 상황 악화 가능성이 계속된다. 그래서 임대다. 답은 임대다. 하나다. 전 국민의 50%는 임대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말 여기 나옵니다. 예, 중간에 보시면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오죠. 전세 매물이 줄었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임대 살아라. 전세 대출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에 자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집값 내릴 거야. 부동산과 전쟁한다니까. 네, 집 팔아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 집을 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전세 살자. 일단 전세 살자고 하는 2030 세대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나마 여기서 용감하게 네, 집을 마련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입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과 전세를 사는 것과의 이 자산 격차는 앞으로도 저는 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 대출마저 규제한다면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뭔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고 그래요? 한다면이라는 이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법 아니죠.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있죠.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무주택 청년들의 마지막 탈출구 엑지트는 어디야? 네, 어디입니까? 임대입니다. 임대예요. 임대. 여러분들 맞박에 다 적으시기 바라고. 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저는 시장 실패의 요인에 따라서 네,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이피션트 마켓 시어리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로 본 것이 아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너는 투기꾼이라는 겁니다. 너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람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어디다 밀어넣습니까? 임대로 밀어넣는다. 그것이 저는 최종 테크트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